안녕하세요 친구들. 라이브 특강 사회 이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자, 10시가 딱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화장실 가 있는 친구들, 책상 앞에 없는 친구들 얼른 오세요.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이제 20분 기니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또 이 시간에 아침을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늦지 않게 오셔야죠. 그죠? 늦지 않게. 자,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볼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사회복수 엄청 했어요. 라는 문별윤. 잘했어요. 훌륭해요. 사회 천재가 된 것 같아.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게 있어. 여러분들 혹시 용돈을 받아서 쓰는 친구들 있나요? 응? 용돈 받아 쓰는 친구들? 또 용돈 기입장 써본 친구들 있나요? 궁금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정해진 액수를 이렇게 딱 쓰는지 아니면 이제 그때그때 쓰는지 궁금한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잠깐 동안 어머님한테 이제 용돈을 한 달 용돈을 이제 받아서 써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써봐 라고 하고 주셨죠. 근데 15일도 안 됐는데 다 썼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바로 배울 내용이 금융생활의 중요성이거든요. 쌤같이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지금 친구들이 받아 쓰는 용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접 일을 하고 또 이제 수입이 생기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계획적으로 소비 생활을 해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할 내용을 배웁니다. 전 용돈 안 받아요.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사용해요. 자, 받아서 써요 라는 친구도 있고.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용돈 받아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용돈을 받아서 써보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돈 기입장에 들어온 돈, 나간 돈을 좀 적어보면서 요걸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지, 한 달에 쓰는 돈은 얼마만큼이고 또 규칙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태도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도 EBS 라이브 특강 사회 수업 시작합니다. 금융생활의 중요성도 교환,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보기, 다시 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보기 아니고 다시 보기. 자, 갑니다. 우리 생애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생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경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곡선입니다. 태어나서 응애 태어나서 막 유치원 아장아장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하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루 만에 용돈 다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 요 시기 바로 유소년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대요. 벌어서 쓴다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때는요 우리가 직접 소득을 벌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있지만 소득은 없어요. 곡선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만 있는 시기고 소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해? 부모님에게서. 그렇죠? 그래서 용돈을 받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여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그죠?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소비 생활을 주로 하는 시기고요. 요 시기에 바로 이 경제 생활의 그런 이 각 개념을 좀 몸에 익혀두는 습관을 좀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돈 기입장 한번 써봐라 라고 쌤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청년기가 됩니다. 자, 청년기가 되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사회초년생이 되는 시기예요. 만 19세 이상 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 얘기는 곧 취업과 동시에 이제 소득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죠. 그게 청년기입니다. 근데 이제 막 취업을 했기 때문에 첫 이제 받는 이 그 임금이 연봉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1년 동안 받는 거 합쳐서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소득이 아주 높지 않고 그리고 또 소비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는 이런 시기고요. 뭐 소득과 소비 모두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게 해야죠, 소비를. 소비 과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중장년기입니다. 중장년기는 우리 이제 부모님의 이제 세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시기는 한참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직책도 많이 올라가 있는 시기고 또는 뭐 사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또 돈도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자, 이 중장년기에 그래서 보시면 소득이 이제 청년기 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가장 높아졌어요. 그리고 소비도요, 실은 쭉 증가해서 높아졌어요. 소득과 소비가 모두 높아요. 모두 높은 시기입니다.
소득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죠? 소득. 소득과 소비가 모두 높은 시기인데, 자, 소비가 높은 이유는 뭘까? 중장년기에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키우세요. 그러죠?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시기쯤에 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더 확장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주택 마련에 관련된 비용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또 노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후 대비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소비를 할 곳들이 많은 시기가 바로 요 중장년기입니다. 자, 그래도 소득을 좀 더 많이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적게 써야 되는 거죠. 그 요 남는 부분들을 바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을 통해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면 저희는 유소년기인 건가요? 맞아요. 유소년기입니다. 유별우 친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쭉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소득이. 그죠? 근데 소비는요? 소비는 여전히 있어요. 언제까지 있는 거냐면 실은 이게 쭉 원래 보통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곡선들이 많은데 죽는 순간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노년기에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다시 우리 그 유소년기, 청년기 때처럼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시기가 옵니다. 은퇴를 하는 시기잖아요. 은퇴를 하면서 소득이 줄거나 또는 아예 없어지기도 하는 시기예요. 미리 그 이전에 청년기하고 중장년기 때 이 노년기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노년기에도 여전히 소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해야 되고 또 그때는 이제 많이 몸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기를 대비할 필요성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애 주기를 왜 보여줬을까요? 딱 중장년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금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요. 자, 중장년기에만 소득이 많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를 일생 동안 하고 있어요. 일생에 걸쳐서 소비를 하고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돼? 자산 관리해야 돼. 요걸 가르쳐 주려고. 자, 생애 주기를 보니까 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산 관리를 잘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그 자체라든지 또는 은행에 예금이나 들어놓은 적금 같은 것들, 요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금융자산이고요. 실물자산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것이 아닌 것들을 떠올리는 게 좋아요. 실물자산은 실제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게 땅이라든지 건물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자산은 자산인데 움직이지 않아.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실물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차를 팔면 돈을 받죠. 그래요. 자동차도 중고자동차 팔아서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산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금두꺼비 같은 거. 그래요. 집에 있는 금은 보화라고 할 수 있는 보석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귀금속, 그렇죠? 귀금속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금두꺼비라든지 아니면 뭐 금반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실물 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요런 이제 자산들을요, 내가 지금 막 쓸 수 있을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가면서 잘 관리하는 거. 내 이제 일생에 거쳐서 내가 20대엔 뭘 할 거고, 30대엔 뭘 할 거고, 또 60대 이후에는 뭐 이런 생활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요렇게 써나가야지라는 계획을 잡는 것. 자산 운용에 관련된 계획을 잡는 걸 바로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왜 자산 관리가 필요한지를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까? 첫 번째, 아까 뭐가 계속됐어요? 소비 생활이 평생에 걸쳐서 지속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소득을 얻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소비를 하려면 소득을 얻는 기간 동안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소비할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이라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일생 동안에 그래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자산 운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에요. 그래 내가 월 300만 원을 버니까 300만 원 쓰고 살면 되지. 매달 월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병원비가 들어요. 이럴 때. 또는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노년기도 있어요. 노년기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또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퇴를 하는 시기가 보통 60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평균으로 이제 은퇴 시기를 잡은 게 알고 보면 60보다 더 이르더라고요. 근데 6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40년 가까이를 우리가 노후 기간으로 생각하고 소득이 이때 벌어들여지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할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산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산 관리를 잘하려면요. 자산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일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따가 선생님이 숙제를 내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이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EBS 홈페이지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우리 중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이브 특강 4회 2의 수강 후기에다가 요걸 한번 세워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자, 이렇게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이 일생의 목표,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20대에는 내가 뭘 이뤄낼 거고 아니면 뭐 대학을 갈 거고 뭐 30대 되면은 내가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와야지. 40대쯤에는 이제 결혼을 했을 테니까 뭐 결혼 비용 자금도 필요할 거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계획을 세워보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